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곱절 싸게 막 던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5억 이하이고 소형 평형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빚과 환율 등 7가지 덫에 걸려 부동산이 장기간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급매와 특급지역 분양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잡는 것이 최선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타임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곱절 싸게 막 던진다. 지금 건물들이 불타고 난리네요. 이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세계 경제가 이미 7가지 덫에 푹 빠져서 경제 침체 및 집값 폭락을 야기하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문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그런 요인 이런 것들이 거의 70% 80%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볼까요? 먼저 인플레이션의 덫. 30년 만에 지금 최대치로 물가가 치솟았죠. 자, 그리고 복잡합니다. 자, 여기에는 코로나, 그리고 러우 전쟁, 자, FED의 초반 소극적 대처, 이게 어우러진 거예요. 지금 물가가 급증하고 있는 까닭이죠. 저성장의 덫. 자, 미국은 자 22년 1.6%, 23년에는 1.0% 성장할 것이다. 확 줄었죠? 유로 22년 3.1, 23년에 0.5 성장할 것이다. 지금 갈수록 그런데 23년 것이 더 줄고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줄었죠? 자, 출구 전략의 덫.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죠. 그런데 너무 희생이 많은 거야. 취업률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 금리 인상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당장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감으로써 일반인들한테 정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겠죠. 자, 빚의 덫. 빚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국가의 빚, 개인의 빚 다 포함돼요. 세계 10년 만에 빚이 2배나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요국이라든가 신흥국, 특히 신흥국 부도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머징 국가들이 아주 위험하죠. 이제는 환율의 덫, 물가 침체,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사실상 환율을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불가한 상태까지 놓였어요. 더군다나 각국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비협조 게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6번째, 인구 절벽의 덫. 주요국, 중국 등 이제 성장을 끌어올렸던 그런 나라들이 저출산에 빠졌어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가 막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120년 팽창은 완전히 마무리됐고,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세계 발전은 아주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디스토피아의 덫.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란 말 들어봤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환상적인 세계, 그거에 반대예요. 한마디로 지옥을 생각하면 돼요. 자, 수자원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생물학, 이걸 식량, 물, 에너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여러 나라들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바로 이거에 푹 빠져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세계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데 단합이 안 돼요. 두 번째,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 국가가 됐든 여러 나라가 됐든 이 국가 내에서도 단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대 국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해요. 두 번째, 부동산 선택적 매입 잘해야 한다. 자, 3년 뒤 초고령 시대, 위험과 실패를 줄이는 부동산 투자. 자, 부동산 선택 매입, 이거 이제 매입하고 분양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말을 꼭 할게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곳들, 꼭 이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인 곳들,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들, 이제 집값이 우상향한다. 자, 우상향한다. 이게 일부분은 답이 맞고요, 일부분은 틀립니다. 이제 우상향, 무섭도록 우상향하는 것과 오히려 회복도 못하고 쩔쩔매는 부동산으로
양극화 또는 서열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장기적으로 좋냐? 어차피 폭락은 똑같이 할 거예요. 폭락은 똑같이 하는데 올라갈 때 볼까요? 먼저 강남이 가장 많이 뛸 것으로 보여져요. 국제 핵심 도시 폭락 후 큰 폭 올라간다. 서울 두 번째가 안정적인 곳이 서울입니다. 전국 인구가 쏠리는 곳이 서울이라서 그래요. 다만 폭락이 먼저 오지 얘도. 그런 다음에 상승. 원인은 자, 이 서울이라는 곳은 세계적 경쟁력,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높죠. 자, 관심이 또 집중된 도시고, 그래서 이제 서울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보통은 어디냐?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보통이니까. 자, 강남하고 서울 인접 붙어 있는 곳들. 전통적으로 경기도에서 잘 사는 핵심 부촌, 뭐 성남, 광명, 과천, 용인, 뭐 이 정도 되겠네. 하남 이렇게. 자, 근데 GTX 교통 접근 설령 멀더라도 GTX가 있거나 이걸로 서울 빨리 올 수 있는 그 지역만 교통의 직접적 수혜를 보는 뭐 몇 개 단지겠죠. 그리고 원인, 왜 그러면 얘들은 그나마 뭐 이것도 장기 상승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원인, 강남과 서울 팽창으로요, 그 바짝 붙어 있잖아요. 이곳들은. 또는 주로 이제 실질적 거리가 중요하고 차선책으로 GTX인데, 그래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들, 여기는 아예 그냥 여러분들 투자 목적으로는 보지도 마세요. 경기도 인천 외곽이라든가 일부 중심, 즉 경기도 인천의 60%는 다 위험합니다. 신고가요? 얼어 죽을 무슨 신고가입니까? 본전치기나 하면 다행이에요. 폭락을 한 이후에. 물론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이 꼭지 시세를 회복을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공급 과잉하고 3기 신도시 같은 공급 과잉하고 인구 급감이죠. 자, 광역시 지방은 더 심각해요. 수도권보다 더 불안합니다. 무려 90%가 회복도 못하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인구 예전에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막 폭락했을 때 회복 계속 어려웠을 텐데 수도권이랑 그때 다 끼어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살려준 거예요. 이것들을. 원인, 인구 급감, 인구 이동. 인구도 이동을 하죠. 수도권으로. 주택은 넘쳐납니다. 1인 가구만 늘어나요. 결론적으로는 위험한 것이 더 많네요. 자, 이거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제 지금 분양은 피하시고 2023년 이후에 판단해라. 이번에는 분양입니다. 아까는 금매였다면. 금매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자, 분양. 청약시장도 얼어붙었다. 계약 시 3천만 원 지급 등. 이제는 계약하면 3천만 원을 돈을 줘버려요. 미분양 떨어내기 안간힘인데 여러분들 이제 집값 하락 1년 차도 안 됐어요. 그럼 내년도 빠질 확률이 높은데 미쳤다고 지금 이런 거 뭐로 잡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분양은 사실상 좋은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물론 받으면 10년 이후에 많이 뛸 겁니다. 2배로 뛸 것도 있고. 이런 그 10년 후에 얘기잖아요. 뭐 7년이든 10년이든 다음 상승장 얘기고. 이제 더 떨어지는 그 낙폭을 봤을 때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에 푹 빠질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바닥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것은 6개월은 빠집니다. 그러면 6개월이 빠지든 1년이 빠지든 빠질 텐데 분양이 좋겠어요? 더 좋은 조건은 더 싸게 분양을 하겠죠.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분양, 대부분 분양은 이제 서울, 옛날에는 좋다고 했잖아요. 대단지, 뉴타운, 뭐 재건축 이런 거, 3기 신도시. 그리고 지방, 내년 이후에 받으세요. 내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지금은 웬만큼 좋지 않으면 안 받는 게 최선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자, 22년 현재 90% 분양은 다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자, 23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왜 분양을 받아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주변 시세 20% 낮습니다. 주변 시세가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걔보다 20% 낮게 분양하는 것은 새 아파트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23년에 추가 하락하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막 받지 마세요. 받더라도 내년 이후에 분양 엄청 많잖아요. 그때. 자, 미분양. 하물며 지금 분양하는 것들 좋은 것 말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좋은 것도 제가 내년으로 미루라고 했는데 미분양 오죽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보세요. 현재 미분양이거나 경쟁률이 낮은 곳은 계약하지 마세요.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또는 주택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오피스텔, 상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말이에요. 빌라 이딴 것들 100%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미분양은요 1, 2년 후에 마이너스 30%까지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다. 자, 뭐 4억짜리 분양이 떨어져봤자 1,000, 2천만 원 떨어진다. 1억, 1억 5천 이렇게 빠집니다. 아셨어요? 그것은 불과 2017, 18, 19년에 이미 그렇게 빠진 것들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조건, 좋은 금융 조건, 대출 다 무이자, 계약 10%로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조건이 좋아. 또 자격 조건, 무순이고, 발권유 확장, 옵션 다 무상이야. 얼마나 안 좋으면 무상으로 가. 할인 분양, 심지어는 떨이 분양하고 있어요. 지금 10%에서 30% 떨이 분양. 또 임대를 예전 같으면 임대 분양 전환 했죠. 미쳤다고 지금 벌써 임대 분양 전환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예전 같으면 하라고 했죠. 이제 올라갔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거 임대 분양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세계 집값 폭락,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순으로 볼까요? 줄줄이 예정된 금리 인상에 다중채무자 지금 악소리 나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 집값 폭락. 미국 매매 9월 연속 감소. 지금 미국이 9월 이후에 계속 지금 매매 이제 9월 이후가 아니라 9개월 연속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빠지고 있어요. 30년 모기지가 무려 7% 돌파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 자, 4월 연속 10% 하락. 지금 미국은 여름부터 떨어졌는데 4월 연속 지금 하락 중이고요. 무려 10% 정도. 여러분들 뉴스에 3% 4% 떨어졌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한 5배 이상 곱하기 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최소 30%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 얼마 전만 해도 20%였는데 이제 미국이 30% 하락한다. 자, 여기서 30%는요 실질적으로 반토막으로 생각하면 돼요. 경고하고 있죠, 미국도. 자, 이제 중국, 홍콩입니다. 15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미국은 4개월 연속밖에 아닌데. 자, 부양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 이상 폭락, 반토막 난 곳도 있어요. 자, 미분양이 놀라지 마세요. 3천 가구예요. 빈집이 1억. 지금 중국은 표가 안 나서 그렇죠. 거기 애 한 명도 채 안 나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맞먹어요. 중국도 인구 감소로 나중에 망할 국가 중에서 하나입니다. 홍콩, 특히 중국에 예속된 홍콩은 괜히 중국에 속해 있다가 완전 주가도 망하고 집값도 떨어지고. 홍콩 마이너스 14%, 추가적으로 40%. 홍콩은 난리가 났죠. 이제 홍콩은 세계적인 도시로서 이제 인정받기는 완전 제가 보기에는 게임 끝났습니다. 왜? 중국이 완전히 지배하는 한은 거의 홍콩 시대는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주식 사지 마세요. 유럽, 호주, 자, 캐나다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24%. 영국 등, 영국, 독일은 늦게 빠졌어요.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빠졌는데 지금 4개월 연속 하락. 호주, 뉴질랜드는 많이 빠졌죠. 15%.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스웨덴도 난립니다. 20%. 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집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가계대출 105.3%, GDP 대비 105면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더 빠졌다. 근데 가처분 대출 이게 더 중요해요. 200%로 세계 2위입니다. 실질적 하락은 마이너스 25%. 지금 전국적으로 25% 떨어졌어요. 이 집값. 세계 위기시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왜? 지금 가계대출이 심각하고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아주 중요하죠. 꼭 기억하세요. 자, 파란색부터 지금 쭉 색깔별로 있는데 이쪽 왼쪽은 매수, 오른쪽은 매도. 자, 어떻습니까? 매수는 늦을수록 좋겠죠. 바닥에서 해야겠죠. 근데 매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내년에 팔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남는 거예요. 집값이 1년이 빠질지 3년이 빠질지는 또 분석을 해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6개월에서 1년은 폭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던져야죠. 먼저 매수부터 10억 아파트가 8억 하락했는데 이걸 2억 싸게 매입했어. 그러면 10억 아파트 자 5억 하락. 그럼 나중에 5억 하락하면 3억 손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잡게 되면 3억 손실 봐요. 그리고 5억 아파트 12억 상승 결국은 올라가죠. 그러면 7억 빼기 3억은 총 4억 정도 이익은 얻어요. 물론 지금 잡으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4억 이익을 얻는데 신고가를 찍는다는 조건 하에
그렇지만 3억 손실이 먼저 오죠. 그리고 이것도 서울이나 하는 얘기지 경기도나 지방은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이제 하락 과정에서 아까는 2억 싸게 매입했는데 이번에는 3억 싸게 매입. 10억이 7억으로 하락했을 때. 자, 그런데 결국은 10억이 5억까지 갈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럼 2억 손실 보잖아요. 바닥에서. 결국은 자 7억에 잡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2억 빼니까 5억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7억이 올라가고 자 결국 7억 올라가고 2억 손실 봤으니까 5억 이익.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닥에서 10억 아파트 5억 하락, 5억을 싸게 매입했네요. 자 이제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손실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5억이 12억까지 뛰니까 결론적으로는 7억 올랐죠. 7억 이익에 손실은 없으니까 7억이 그대로 이익. 결론적으로 바닥에서 잡으면 7억 이익이고 과정에서 잡으면 5억, 지금 잡으면 4억 이익은 해요. 다만 조건이 서울이라는 조건, 지방은 손실 봅니다. 자 이제 계속 유지. 근데 집을 안 사고 유지해버렸어요. 10억 아파트 5억 전세 살았어. 빵원. 하락했는데도 전세 살아. 또 5억이 12억까지 올라가는데도 전세 살아.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꼭 바닥이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집을 잡고 나중에 가면은 결국 신고가 찍고 4억이라도 얻는데 끝까지 집을 안 사고 무주택으로 버티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해져요. 빵원이잖아요. 이 사람만 못하잖아요. 자, 매도 보자고. 매도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매도하면 자 10억짜리를 8억에 매도하면 2억밖에 손실 안 봐요. 18억에 10억 하락장 매입. 자 그러면 10억 아파트는 26억까지 올라간다면 자 16억에 2억을 빼니까 순수익은 14억. 하루라도 빨리 매입했더니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이것도 서울 기준입니다. 하락 과정. 자 10억이 과정상 7억. 이번에는 3억 손실 보고 매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억짜리는 살 수 있어요. 자 9억 하락장에 매입을 했어. 그럼 9억이 22억으로 가니까 13억 빼기 3억 손실. 득은 13, 손실은 3억이니까 순이익은 10억. 어떻습니까? 그래도 4억이나 차이가 났네요. 이번에는 바닥. 에이, 폭락한 다음에 이제 갈아탔어요. 10억이 바닥 5억, 5억이나 손실 봤네요. 그런데 결국 13억짜리를 잡게 돼요. 자, 7억 하락 매입. 13억짜리가 7억 하락한 걸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7억짜리가 19억으로 가니까 12억 올라가죠. 그런데 5억 손실 봤으니까 순이익 6억.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던지는 게 훨씬 이익이죠. 지방이라면 택도 없습니다. 이때 잡게 되면 이 바닥에서 뭐라 그럴까 매도하게 되면 그렇게 별로 이익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유지해 자기 것을 끝까지 갈아타지를 않고 10억 바닥 5억 손실 봤는데 그냥 그대로 보유해. 그러면 10억이 5억 그대로 보유했다. 그러면 5억 아파트 결국 14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서울이라면 결국 9억 뛰었네요. 근데 5억 손실 봤으니까 순이익 4억. 결론적으로 자기 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그냥 도중에 팔거나 심지어는 바닥에 파는 사람보다 자산이 안 좋아요.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갈아타세요. 자, 반포 잠실 집값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39억짜리가 31억 반포자이. 그 다음에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 39억짜리가 34억. 많이 빠졌네요. 이번에는 엘리트에다가 잠실조공 5단지 보시니까 고점 27억이 19억. 10억 거의 8억 빠졌고 26억이 19억 7억 빠졌고 24억이 18억 8억 빠졌고 자 이거 잠실주공 5단지 보실래요? 28억 7천 자 19억 8,500 거의 9억 어떻습니까? 9억 5천 이렇게 빠져버렸죠. 2년 실거래 그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도 보니까 어우 완전히 이제 다 전국적으로 제일 들 빠진 제주도 마이너스 0.16이었어요. 다른 곳들 이제 뭐 59 마이너스 0.46 무지막지하게 지금 계속 신저가를 찍고 가고 있죠. 분양 가격이 만만치 않은 서울 분양 아파트. 이번에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재건축 아마 12억에 13억 중반 보통은 13억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발코니 확장 미거저 옵션까지 14억. 그러면 이제 주변에 고더크라시움은 13억 9천 그리고 헬리오시티 17억.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고더크라시움 10억까지 빠질 수 얼마든지 있고 헬리오시티도 12억까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1년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다음 상승장에 두 답을 간다고 해요. 분양가에서. 그렇지만 더 좋은 기회가 온다. 즉 급매를 잡거나 아니면 강남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강남권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다만 돈이 좀 적거나 여기밖에 딱 안 된다.
그러면 넣어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서대문 홍은동 여기 보세요. 지금 주변 9억 5천인데 9억대 후반으로 푸냐? 앞으로 더 빠질 텐데. 그 다음에 장위동, 레디언트 얘는 9억대 초중반인데 9억.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뉴타운 애들은 여기 얘 조금 더 비싼 자 둔촌주공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분양가가 싸더라도.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에 넣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뉴타운이 둔촌주공을 못 이깁니다. 나중에는 더 벌어지기 때문에. 뉴타운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내년에 더 분양가가 내려가면 하세요. 자, 중랑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전국 미분양은 2만 가구가 4만 가구대로 쫙 이렇게. 이제 얘가 10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한국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불안, 세계 부동산으로 번지는 위기. 자, 미국 보세요. 파란 거.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캐나다는 많이 빠졌죠. 하늘색. 그리고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한국감정원이나 이런데 부동산원이나 KB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무슨 말하고 있어요. 자, 캐나다만큼은 빠졌다고요. 그 다음에 회색, 호주. 지금 보시면 캐나다, 호주 무진장이 많이 떨어졌죠. 자, 부채 비율 볼래요?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는 인구도 적잖아요. 자, 우리나라, 한국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호주고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 지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출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세계 집값은 똑같이 가요. 자, 2000년부터 거의 22년까지라고 보면 돼요. 보시면 글로벌입니다. 뛰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동그라미.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어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올랐다가 글로벌 위기 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이게 꽉 찍고 올라간 거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조금씩이라도.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세요. 역시 똑같네요. 2013년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져가지고 13년 바닥 찍고 올라가고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각 도시도 그래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봤더니 닮지 않았어요? 닮은 게 아니라 거의 쌍둥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더 뛰고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저는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한국 부동산원이든 KB 시세든 이 기관들이 너무 조금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표시를 해요.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왜 그따위로 제시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영국 10월 물가 최고. 여기 보세요. 10월달. 지금 미국 떨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11.1. 더군다나 지금 유럽은 에너지 위기,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미국만 약간 빠진 거예요. 물가 좀 걱정돼요. 자, 투자은행 세계 경제 전망. 지금 보니까 세계 떨어지고 미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성장률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성장 전망, 성장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미국 집값이 무한정 추락하고 있는 모습. 전 세계 집값이 무섭도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은 물론 그동안 잘 버텨왔던 미국과 영국, 독일의 집값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